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 변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2019년입니다. 6월, 9월 모의고사를 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능은 등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냐 하면은 자기 점수를 통해서 수능이 몇 점 정도 나올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끼리 치는 시험이 있죠. 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3, 4, 5, 7, 10 이런 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완전 사설은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학생들끼리 시험을 칠 때는 등급이 가장 잘 나오죠. 근데 보통 재학생들끼리 시험을 친 걸 가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1등급, 4월 달에 1등급, 10월 달에도 1등급 나왔는데 수능에서 예를 들어서 3등급 나오면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재학생들끼리 시험을 친 것하고 수능 점수하고는 점수가 꽤 많이 차이 나요. 1.5등급은 차이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1.5등급은. 자, 심하면은 2등급 이상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3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월달하고 9월달, 그 다음에 수능과의 상관관계를 다시 이제 살펴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실제로 이 통계를 한번 볼게요. 통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6월 달에는 여러분 보세요. 총 46만 명인데 46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재학생이 39만 7천 명, 졸업생은 6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6만 8천 700명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되면은 이제 보면은 재학생이 45만 9천 명, 그 다음에 졸업생이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졸업생은 한 2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검정고시생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생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졸업생이 좀 적죠. 그렇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졸업생이 여기서는 증가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재학생이 39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9월에는 재학생이 45만 9천 명 이 정도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비율들이 뭐냐 하면은 재학생도 증가하고 졸업생도 이제 증가합니다. 이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급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6월보다 재학생은 많이 증가하는데 졸업생은 적게 증가하면은 점수가 기복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하고 졸업생의 비율하고 점수가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수능 결과를 마지막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보세요. 최종은 39만 4천 명이에요. 그럼 재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6월 수준으로 준 거예요. 실제로 수능 시험은 쳤지만은 원서를 안 낸 친구가 꽤 많은 거죠. 그냥 쳐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졸업생은 보세요. 1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증가했죠. 그렇죠. 이 수능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디까지? 검정고시 학생까지 대충 12,4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합치면은 15만 한 5천 명 정도 돼요. 졸업생과 검정고시 학생이 15,500명,
14,810명인데 약 15,000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지고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검정고시 학생들에는 아주 하위권이 별로 없어요. 예, 하위권이 없습니다. 졸업생에도 하위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하위권은 어디 있냐? 재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재학생들한테 하위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재학생들은 점수가 안 나오고 졸업생들 이쪽의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재학생들끼리 쉬는 시험이 있고 이걸 우리는 이제 3, 4, 10월달 이런 이제 재학생들끼리 쉬는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는 6구가 있습니다. 6구.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수능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거의 한 등급 가까이 떨어져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1, 2등급 정도의 1, 2, 3등급 정도 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위 등급은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평상시에 1등급이나 2등급을 맞았다고 하면은 실제 6월, 9월 됐을 때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니까 2등급, 3등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또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0.5등급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0.5등급씩을 빼면은 수능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재수를 선택할 때 나는 3월 달에 1등급이었고 10월 달에 또 1등급이었는데 수능에는 3등급을 맞았어. 너무 억울해. 이렇게 재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재수를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국영수 이제 세 과목에 대한 통계만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좀 대충 정확한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는 모르고요. 기억이 나는데 수학은 보통 한 33 내지 4% 정도가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올라요. 그 다음에 영어는 한 22, 3% 정도가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국어는 한 12%밖에 오르잖아요. 11.5에서 한 12% 밖에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영어는 상당히 암기적 요소가 꽤 많아요. 근데 국어는 그렇잖아요.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어느 날 갑자기 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어는 많은 학생들이 문제만 풀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도 풀고 재수사 한다고 푼다고 해서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특별한 뭔가를 새롭게 익히고 배워서 성적이 느는 거지 잘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올라봤자 11% 학생만이 오르는 것은 그 11% 속에는 새로운 쌤을 만나서 혹은 자기 혼자 독학을 열심히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서 아니면 스킬이 조금 늘어서 오르는 친구가 11 내지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롭게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성적이 안 늘어요. 단 이제까지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사고력은 좋은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공부를 2달 동안 열심히 했다. 제가 2달에 나가선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한 70일이 남지 않거든요. 한 68일, 9일, 70일 미만에 남게 되는데 이 동안에 그래서 그냥 대충 70일이라고 치죠. 70일 동안 공부해서 늘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0일 동안 전략을 제대로 잘 짜면은 방법을 바꾸면 잘 늘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저희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 몇 가지를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것을 따라오면은 여러분 최소한도 점수가 오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냐면은 3등급만 유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최소한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65일 정도 대충 남았다고 하면은 이 기간에도 뭐를 하느냐, 기본을 딱딱 닦으면은 성적이 바로 올라갑니다. 자, 강의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강의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